질량 M짜리 쇠공이 질점 취급하겠죠. 쇠공이라고 하더라도 질점 취급하고 반지름 R인 궤도를 돌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궤도는 적당히 얘를 묶어서 돌릴 수 있도록 장치를 했고 원궤도를 돌 때 중심이 지면으로부터 Hm만큼 되는 높이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돌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물체는 계속 도는 가운데 속도 빨라지고 느려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할 수도 있는데 문제 보면은 반지름 R인 궤도를 진동수 F헤르츠로 등소번 운동한다 그랬어요. 이게 거시적인 세계다라고 하면서 질량 있는 물체, 중력 당연히 받겠지 싶은데 이게 돌아가면은 느려지다, 빨라지다, 느려지다, 빨라지다, 느려지다, 빨라지다 해야지 되는 건데 등속 운동한다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돌고 있는 동안에 적당하게 여기에서 무슨 장치가 더 있나 보다 생각을 해주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지지 마세요. 따지면은 채점자 기분 나빠요. 채점자의 비율을 최대한 맞춰주는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땅에서 이렇게 된 거 이 지지대라는 말을 썼고요. 요거 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쇠공이고요.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에는 문제에 나와 있는 명칭 그대로 얘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러 해가지고 뭐 질점이 물체 A가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지칭하는 명칭 그대로 써야지 채점하는 분이 편하다. 얘 지금 뭘 이거로 부르고 있는 거야? 라는 거 또 다시 생각해야 되고 그러지 않도록 좀 주의들 해주시고요. 그래서 원래는 중력 영향 받으니까 느려졌다 빨라졌다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다 감소했다 역학적 에너지 아마 보존될 거니까 운동 에너지 커졌다 작았다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 없음. 운동 에너지 일정함이라고 하자. 자, 원운동 그러면 하고 있다라 그랬을 때 F 헤르츠의 진동수 자체가 F라고 하고 돌고 있을 때 등속 운동하면은 당연히 주기는 F분의 1 헤르츠 단위 나왔으니까 초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돌고 있을 때 속도는 어떻게 돼요? 선속도는 반지름 요거 길이 R 미터 단위로 쓰면은 미터 퍼 세크 단위로서 T 주기 가지고 쓸 수도 있고 F 진동수 가지고 다 쓸 수도 있긴 한데 선속도 F는 선속도 V는 T 분의 2파이 R 이라고 하거나 T분의 1 F니까 2파이 R 곱하기 F 미터 퍼 세크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V값 일정한 선속도로서 이렇게 돌고 있을 건데 F 가르쳐줬으니까 이걸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V0라고 또 등속 운동할 건데 V0라고 표시된 게 또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내 맘대로 문자 정하지 말고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돌고 있다가 지지대로부터 각도가 줄이 세타가 된 순간 날려버릴 거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어디 가서 도달하긴 할 건데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쇠공이 질량 M이 이게 3kg짜리라고 그랬습니다. 3kg이고 반지름 R은 2m. 우리 연대 문제에서는 결국엔 계산을 다 시킬 거기 때문에 문자 이렇게 줘놓고 숫자로 다 바꿔주죠. 하면서 진동수 F는 파이분의 1Hz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 하는 진동수냐 봤더니 여기다가 파이분의 1Hz, 3.14분의 1Hz 정도 된 어떤 숫자 뭐 0.3 근처 나오겠죠. 넣었더니 어이구 이 파이가 없어지네. 그러면서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라고 파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2R인데 R이 2m 쓰고 있으니까 4m/s의 속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서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줄 중간에 끊어질 건데 그때의 세타 값은 60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 낙하 지점이 속력
낙하 지점의 속력 V1이 V0의 4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지의 높이를 얼마로 설계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쭉 날아가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줄이 끊어지면은 구심력 역할을 할 줄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속도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60도 아닌데 접선 방향으로 이제 날아가기 시작을 한 다음에 제자리까지도 왔다가 땅바닥까지는 더 가야 되니까 쭉 와가지고 땅에서 낙하할 때 V1의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여기서 속도 값은 가로 세로 방향 뭐 다 가리지 않고 진짜로 속도값 다 써야지 되는 건데 그게 V0의 4배다 라고 나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H를 정확하게 몇 미터로 설계해야 되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실제로 원운동 관련해 가지고 이러이러하는 것들 반지름이나 진동수 같은 거는 여기서 선속도 구하는 데 쓰긴 하는데 원운동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도 구심력 조건이 원래는 문제 풀 때 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구심력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심력을 구할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원운동이구나 그랬는데 실제로 구하라고 하는 거는 포물선 운동만 물어보네 하고 있죠. 그런데 포물선 운동 뭐 적당히 이것들 가지고 뭐 하면 되고 각도 나와 있고 지금부터는 뭐 날아가네 그러면서 이거 구했는데 그러면 구심력 구할 일은 지금부터는 없으니까 원운동 문제처럼 보이는 것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포물선 운동 문제라고만 생각해도 괜찮겠다. 자, 그래서 여기 낙하할 때 포물선 접선 방향으로의 속도가 4V0 나올 거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4V0 나오려면은 여기에서 어떤 높이에서 어떤 속력으로 날아갔어야 되는 거냐라 그랬을 때 풀이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당연히 여기에서는 좀 주의를 하거나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게 날아가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 쓰면 되는 거죠. 지금 최초에 줄이 끊어진 순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라지 h라고 한번 써보면은 포물선 운동 뭐 단 공기저항 뭐 다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역학성이 보존될 거다 한 다음에 쓰면 됩니다. 지금 2분의 1 m v0 제곱 4 나중에 넣기는 할 거예요. 더하기 mg 라지 h 한 것은 2분의 1 m v1의 제곱이어야지 되는데 4v0라고 하고 있으니까 16v0 제곱 이 될 h 구하면 되는 거죠? 좀 싱겁습니다. m도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바꾸면 g, h, g는 나중에 나누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m 지워졌고 16, 1이었으니까 15 v0 제곱이라고 다 이거 나타나고 h 값은 따라서 2분의 15 곱하기 g 중력가속도 10 쓰라 그랬습니다. 해서 v0 제곱에 실제로는 v0 값에 4 다 집어넣을 거니까 제곱해서 16까지 넣어가지고 뭐 이런 거 다 지워야죠. 8하고 2분의 3 한 번 더 지우면은 4 해가지고 12 미터 되는 지점이면은 참 좋겠다. 그런데 이게 뭐요? 스몰 h가 아니라 이게 날아가서 떨어질 지점 여기 높이 라지 h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만큼을 더 더해야지 되겠네. 요만큼 더 더해야 되는데 이 60도래매 2m래매 그럼 요거는 1m죠? 그래가지고 1m만 또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문제 자체는 약간 삼각함수 더하고 이러는 게 삼각함수 언제 배우지? 중학생 때 배우나? 고등학교 때 배우나? 뭐 그러긴 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잘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속력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구하는 거는 그렇게 내용상 어렵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답은 이제 플러스 1까지 해서 13m 해야 되죠. 답은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 하나 풀 때에도 이런 설명을 곁들여서 추가 점수를 획득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어차피 서술할 사항이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정확하게 더 얘기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연습장처럼 나는 이거 계산했음 하지 않으려면은 개요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전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본다라는 느낌으로 문제지에다가 쓰거나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정도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고, 답안지를 쓸 때 벌써 이거 막 이게 식 다 쓰고 지운 거 다시 변환한 거 이래서 약분하고 있는 거 다 보여줄 필요 없죠. 어차피 채점도 안 되고 지저분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간략하게 좀 요약해가지고 적당한 용어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 여기부터는 약간 감각의 영역이기는 한데, 자 봅시다. 물체가 돌고 있을 때 최초 조건으로부터 계속 써먹을 것이 V0 값을 구하는 거는 한번 언급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여기다 대고 V는 T분의 2파이R 막 이렇게 쓰기보다는 내가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물체는 쇠공은 물체 그러지 말고 쇠공이라고 엄연히 이름이 있잖아. 쇠공은 줄에 매달려서 등속 원운동을 함으로 반지름 R미터 주기 진동수 조건이 나왔죠. 진동수 F 헤르츠일 때 선속도 V0는 2파이R F 미터 퍼 세크이다. 이런 거 딱 요만큼 써주는 겁니다. 써주고 벌써 계산할 수 있으면 그런데 뭐 R은 2m요 F는 파이분의 1Hz다 라 그러면은 V0는 4m per sec 요런 거 이제 시작할 때 원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게 워낙 없으니까 구심력 조건 뭘 하고 있네 하는 것들 얘기할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써주고 등속 원운동 내가 확인했다라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줍니다. 왜? 요거 진짜로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13m 높이에서 2m짜리 3kg로 돌리고 있으면 이거 줄이잖아. 줄 달고 이렇게 돌고 있으면 실제로는 빨랐다 느렸다 하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 한다고 치는 것도 나는 발견했다라는 거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 쓴 다음에는 줄이 끊기면 물체는 중력만 받으면서 포물선 운동 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이 포물선 운동 과정에서 물체의 쇠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역학적인 보존 법칙 또는 내가 이렇게 예상하게 된 것에 대한 근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역학적 에너지 언제 보존된다고? 물체가 조건으로부터 공기 저항이나 다른 외력들 등을 받지 않고 중력만 받으며 줄이 끊어진 다음에는 아니면 중력만 받으면서 포물선 운동을 함으로 쇠공의 출발 시부터 지면에 닿을 때까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또는 일정하다 어떤 거 써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거 채점할 때 이렇게 서술하면 별론데 싶은 거는 역시 이래 하니까 쇠공에 대하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쓰는 거는 흐름이 좀 별로예요. 서술하는 게 이러이러하게 된다라는 서술하려고 했더니 무슨 법칙 적용됨, 무슨 법칙 쓸 수 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읽을 때 어색합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기도 하다. 물론 대놓고 점수상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없는데 쭉 읽다 보니까 어이구 답이 다 나왔네 하면서 뭔가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유려하게 서술을 잘 해낸 것 같은 읽히는 그런 답안지는 이런 서술이 들어가더라. 보존된다. 그러면서 이거를 계산식을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깔끔할까라는 거 생각을 했을 때 그럴 때 나는 이런 거 이제 H 같은 거 도입해줘도 됩니다. 라지 H 같은 것들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무엇을 뜻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줄 필요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서술할 때 옆에다가
여기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거 여기까지 다 그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답안지에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요거 60도 되는 데에서 뭐 지지대 한 다음에 요거 거리 라지 h, 요거는 스몰 h, 접선 방향으로 v 제로로 날아가는 거, 요 정도 표시해 준 다음에 그림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줄이 끊어지는 순간 쇠공과 지면으로부터의 쇠공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라지 h이라 하면, 그죠?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써주고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지면에 닿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써주고, 따라서 뭐 역학적이 보존되는 거 얘기를 했으니까 뭐뭐는 뭐뭐다 라고 한 거, 이항하고 전개하고 이런 거 세세하게 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풀이 과정 제대로 다 서술하지 않으면은 채점자가 제가 컨닝했는 줄 착각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할걸? 착각 안 할걸?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얘기합니다. 답안지를 연습장화하지 말고, 우리 특히 물리논술은 수식 전개, 약분 잘하는지 이항 잘하는지, 세련되게 숫자 계산할 줄 아는지, 이거는 M을 미리 지워놓는 게 편해. 이런 것들. 역시 숫자를 단순화해서 다 다루는 걸 굉장히 잘하는구나. 물리 실력을 알아보는 것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썼어. 여기까지 쓴 거죠? 여기까지. 이거 쓴 거죠? 이거 지우는 표시도 안 했습니다. 한 다음에 뭘 쓰면 되겠어? 정리하면 그러면 돼요. 정리하면 H, 아니면 그냥 따라서 그냥 써도 됩니다. 땡땡땡 해도 괜찮아. H는 12m.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얘기가 되냐? 너는 암산을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거 평가도 못 받지만 그거 써봤자 채점 대상이 아니라고. 뭐 간단한 계산이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지우고요. 그런 거 쓰지 말고 따라서 12m. 문제에서 지지대의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다음번 설명이죠. 지지대의 높이는 무슨 사인의 의미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 말고, 지지대 높이, 이거 자체를 지지대라고 이제 명칭을 칭하고 있으니까 지지대 높이는 h보다 2m 곱하기 이거 얼마야? 코사인 세타 코사인 60도 이렇게 써도 되죠. 만큼 더 높다. 최종 답안 써요. 땡땡땡. 지지대 높이, 지지대의 높이, 뭐 최고 높이, 높이 h는 13m 끝 해가지고 쭉 쓴 다음에, 이런 답은 좀 오른쪽 정렬해서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고, 내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박스 치지 말고 땡땡 하지 말고 물결 하지 말고 별표 하지 말고, 그런 거 정식적인 그 답안 작성 방법은 우리말로 잘 서술하고, 우리말 서툴러 나 영어로 쓸래 하지 마시고, 요런 거 수식 같은 것들 수학에서 나오는 거 말고는 함부로 표시하지 마라. 그런 거 채점자하고 교감을 하고 있다고 오해 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그냥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근도 고쳐 쓰지 말고 깔끔하게 이렇게 땡땡땡 오른쪽 이렇게 하면 이거 누가 안 보이겠니? 눈에 잘 보이게만 쓰면은 답안 쓴 거 놓치지 않을 테니까 박스, 이중 박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얼마로 설계해야 하는지 논하시오라고 하면서 H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지막에 답이 나오도록 하는 거, 중간 답안들도 이렇게 잘 보이게 하면서 가장 눈에 잘 띄게 하는 거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논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 좀 문제 좀 한번 풀어봐 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논하시오, 나는 뭘 논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풀 문제에서 논할 일은 없습니다. 이걸 풀고 보니까 옛날에 350년 전에 뉴턴이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뭐 그러면서 할 말 없습니다. 삼각형 뭐?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채점하는 거니까
혹시 읽다가 내가 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간과하고 놓쳐서 내가 점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막 박스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형식으로 싹 썼음, 싹 쓰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안 보이겠니 이게? 그죠? 그리고 뭐 그냥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논술 답안지라고 해서 줄글처럼 쓰는 거 안 좋습니다. 줄글처럼 쫙 이렇게 쓰는 거 안 좋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 썼으면 수식은 밑에다가 가운데 정렬, 쭉 써면 밑에다가 가운데 정렬, 아니면은 좀 조금 전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약간 왼쪽에다 쓰면서 뭐, 는 뭐, 요거 줄 맞춰서 는 뭐, 는 요거까지 이렇게 보기 좋게 채점자가 딱 보고 이렇게 막 눈 아파가지고 나 뭐 읽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 들지 않도록 그냥 보면은 여기 서술이고 적는 식 이거구나, 계산하면 요거 나왔구나, 다음에 얘 이거 풀고 있구나라는 거 이게 딱딱 보면은 확 드러나게 써주는 게 가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 쭉 계속 쓰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수식 나오고 뒤에서 또 쭉 이어쓰고 수식 여기서 나오고 수식 막 줄 바뀌고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읽기 자체가 힘들어요. 학생들 글씨도 잘 못 쓰는데 그런 이쁘지도 않은 글씨를 이렇게 써버리면 읽기가 더 힘드니까. 잔소리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해야 되는 게 아까 전에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쓰기로 한 답안지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채점 자체가 안 돼요. 요거 계속 얘기하는데 채점자가 단독 채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정하게 교수님 두 분이 중복 채점을 하는데 이거 다 있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겠죠? 답안지 복사본을 두 명한테 나눠주는데 여기는 복사가 안 돼요. 복사 안 되니까 얘가 여기서 뭔가 잘렸는데 여기 뭐라고 썼을까? 없는겨? 그러면서 여기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게 줄을 바꿔. 줄을. 수리논술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인적사항 가리고 이 부분만 복사해서 중복 채점하니까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되고 아니 답안지를 왜 아끼냐 무슨 지구를 살려야 돼 뭐 모르겠는데 요 안에다 하면서 줄 바뀌면 옆에다 쓰고 그리고 니네들이 줄글로 쓰니까 튀어나가지 어느 정도 얘기한 다음에 수식은 밑에다 내려서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삐져나가거나 그렇게 뭐 위험할 일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잔소리 아니에요. 당락이 달린 문제입니다. 2번 재심은 나의 상황을 또 보라 그랬는데 재심 나 상황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풀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원자 핵 양전하를 띄고요. 문제에서 보면 이게 진짜 그 양성자 하나가 될 거라서 그 플러스 2라는 전자전화량의 플러스 값으로서의 전화량을 띌 건데 요게 반지름 RE로 돌고 있다. 돌고 있는 게 전자가 될 거기 때문에 전자 일렉트론이 될 거라서 전자 일렉트론의 반지름에서 RE라고 뭐 그렇게 쓰는구나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아까 전에 라주 H처럼 그런 거 내가 굳이 한번 도입했다가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문자들은 마음대로 거의 그래도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기법을 따르기는 해야 되지만 가속도 A, 힘 F 이런 걸 쓰기는 해야 되지만 진동수도 F긴 했었네요. 좀 전에는. 그랬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R2이다 라고 그랬는데 나는 싹 까먹고 R은 얼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문자 그대로 써주는 게 읽기가 편해요. 제발 채점자의 제발 채점자의 심기를 좀 건드리지 마. 여러분 지원 다 했죠? 최종 경쟁률 나왔어요? 확인했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난 그냥 당연히 붙고 경쟁률이 뭔 상관이야? 그래요? 몇 대 몇이니? 몇 대 1이니? 한 30대 1, 40대 1 되죠? 안 돼요? 약한 과가 지원했어요? 경쟁률 어때요? 몰라요? 지원한 과 경쟁률 어때요? 대충 보니까 경쟁률 어때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0대 1이나 30대 1이나 20대 1이면은 합격 가능성 5%, 30대 1이면 3.3%, 3%나 5%나 뭐 그죠? 20대 1이면
아무나 찍었을 때 걔가 불합격할 확률 95%. 아무나 찍었을 때 30대 1이면 96.7%.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만큼이 합격자인데 이거에 20, 30배, 40배 되는 인원들 답안지 채점을 아무튼 해야 돼. 얼마나 피곤하시겠냐. 후딱후딱 채점하고 싶잖아. 후딱후딱 채점하고 싶은데 막 빡빡하게 글씨도 못 쓰는 것들이 그렇게 돼 있어. 못 읽어요. 못 읽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얘 답안지가 가독성이 좋아. 필요한 것만 싹싹싹 간결하게 썼어. 채점하기 얼마나 편하냐. 빼먹지도 않고 채점하기 편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험생의 문제풀이 실수도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내 답안지 채점의 실수를 유발하지 않게도 답안지를 쓰기도 해야 돼요. 그럴 때 갑자기 얘는 쓰라는 문자 수 갑자기 나는 반지 이름은 R이지. 그러면서 R 뭐 이러고 있어. 그러지 않도록 좀 하자. 그래서 이 문제지 자체를 계속 확인을 좀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을 M 일렉트론 매스 일렉트론이라고 했고요. 전자가 도는 반지름을 RE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문제 앞에 거에서는 V0라는 속도로 V1으로 떨어진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문자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서는 V2라는 속도로 등속 원운동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등속 원운동을 하다가 뭐 또 이제 어떻게 없어지고 할 건디. 자, 2번에서 설명하는 것이 그런 RE가 어차피 숫자 대입할 거지만 필요한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써줍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미터라고 한다 그랬을 때 전자의 속력 V2와 그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요 상황은 지금 갑자기 어디로 진입하고 폼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원운동 자체가 나왔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요거 자체에 대해서 쓸 말이 원운동으로서 분석할 일이 많겠다. 자, 원운동. 이번에는 앞에 문제와 달리 도는데 진동수나 주기 같은 것들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V2도 구하긴 할 것 같아. 그래야 운동 에너지 값이 나오지 싶은데 이거 어쩌지 싶은데요. 원운동 할 때는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 원운동의 구심력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RE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물체가 실제로 받고 있는 힘은 전기력 말고 없네 라고 할 거기 때문에 물체가 받는 전기력 자체가 알짜 힘이고 알짜 힘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다. 전기력 구해봅니다. 쿨롱 힘, 전기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전하량 플러스 E 이따가 대입할 겁니다. 전하량 마이너스 E라고 쓸 거니까 쿨롱 상수 K에 대해서 유전율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K 값이다. 이런 거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쿨롱 상수 자체를 얘기를 하지. K 곱하기 R 제곱분의 일단 써줄 때는 RE 제곱분의 E 제곱 어차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크기만 구할 거니까 알짜임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나의 질량 ME 전자의 질량 곱하기 반지름 RE 분의 V 제곱 V2의 제곱 이렇게 써준 다음에 상쇄를 하거나 말거나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걸 정리를 얼만큼 할 거냐라는 것은 물어보는 것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하고 있을 물체에 원운동 주기를 구해라, 진동수를 구해라,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은 전개 다시 하고 이렇게 하지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 다른 데 갔다 오지 마시고 여기 있네 여기 이거 뭐요? 이거에 R이만 좀 지운 다음에 절반이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속도 구했다가 도로 제곱하시지 말고 요거의 절반이겠거니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쭉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뭐 반지름 10-15 쓰고 K 9 곱하기 10의 9제곱 쓰고 2에 1.9 곱하기 10-19중 쓰고 해가지고 계산만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 V도 물어봤네요. 속력 V2도 물어봤네. 운동 에너지 구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속력 구하라 그럴 때는 조금 더 해야 되겠지. 질량으로 나누고 2 또 곱하고 뭐 루트 씌우고 하는 것들 조금 더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내가 니들한테 이항해주고 루트 씌우는 거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은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는 게 2번의 풀이인데 이거는 구했고 V2도 또 구하면 되고 하는 게 풀이인데 답안에다가 나타내려면 무엇을 써야 되느냐 내지는 답안에다가는 어디까지 어떤 표현으로 작성을 해야 될까 또 봅니다. 자, 이거는 원운동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전자는 등속 원운동하고 있으므로 원동하고 있고 다른 힘은 가해지지 않으며 다른 힘은 받지 않고 자 여기서 표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나도 잠깐씩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전자가 원자핵이라는 표현 썼죠. 원자핵으로부터 딱 보니까 양성자 같기는 한데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만 받고 있으므로 그 전기력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한 다음에 요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2 v제곱 2이므로 이거 썼잖아. 여기 쓴 거 뭐 약분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므로 요 식으로 이렇게 써주고 따라서 이렇게 한 거 써준 다음에 는 이것도 이항하는 거 보여주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는 계산 다 한 거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는 것까지는 보여줘도 돼요. 9 곱하기 10의 9제곱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의 전체 제곱 오버 2 곱하기 R2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까지는 보여줘도 되는데 이것도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는 줄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다 미터, 쿨롱, 질량, M 뭐 이런 것들 단위가 다 SI 단위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다 마지막에 는 몇 줄까지 보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한번 구하고 다음 그러면 속도는 요 또한 또는 전자의 속도 V2는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이항 해가지고 정리한 것들 다시 보여주면 되겠죠. V2는 M, R2, K2의 제곱 루트 해가지고 이것도 루트 벗기는 거 뭐 이런 거 이거 하지 마요. 해서 계산해서 답만 간단하게 써주는 거. 니네가 산수를 잘하는지 이런 거는 답이 맞았으면 맞았겠거니 하면서 관심이 없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두 개죠. 전자가 가지는 운동에너지와 전자의 속도 물어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두 개 물어본 거 요 정도 해도 되는데 물어본 거 중간 결론으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건 해도 되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드러나기만 잘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V2는 얼마?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몇 줄 하는 거 마지막에 한 줄 비우고 싹 써주는 것도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강조하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워낙에 원운동, 구심력 조건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언급했느냐 하는 것도 크게 이렇게 달라질 것도 없는 거라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라고 하면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가죠. V2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앞에서 구한 V2에서 연결돼서 자, 다시 한번 이제 문제 제시문에서 보면은 제시문 다 하고 관련 있죠. 그림 2의 상황에서
나에서 썼던 그림 2에 그 상황 그대로 가면서 전자는 원자핵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자. 그런 일이 어떻게 있나요? 토달지 마세요. 사라지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자 전자는 원자핵이 사라지는 순간 V2로 직선운동하여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된 평형 극판의 가운데 지점에 입사한다 그랬습니다. 평형 극판이 있을 거고 어디에서 사라진 다음에 이 실험장치가 조금 저쪽에 있어서 요거 가운데에 전자가 저기서부터 쭉 날아오다가 입사! V2까지는 아직은 등속운동 하다가 입사한다 그랬습니다. 운동하여 두 개 평형 극판 가운데에서 일정한 전기장에서 운동해서 아래쪽 극판에 V3로서 도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 극판이라고 표현된데 도달하니까 위로 가다가 폼스 운동하다가 여기에 도달하는데 그때 속력이 V3일 거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림에서 일단 다 보여주긴 했는데 이 극판이 아래가 플러스 극, 위에가 마이너스 극으로 돼 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V볼트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평행판 축전기 극판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럴 땐 당연히 균일한 전기장 형성되지 라고 해도 되는데 자 극판 나왔으니까 한번 알아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짧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플러스 극 전원장치 연결된 부분 전위가 높아요. 마이너스 경우는 전위가 낮아요. 그러는데 평행판 두 개가 마주보고 있을 거니까 전이 높은 데서 낮은 데 쪽으로 전기력선 쭉쭉 그릴 수 있을 균일한 위쪽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어디서나 균일할 그 전기장을 E 뉴튼 퍼 쿨롱 볼트 퍼 미터 똑같은 단위입니다. 전기장의 단위는 뭐 둘 중에서 나타난 대로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전자는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니까 어디서나 일정한 크기 전자 전하량 E 곱하기 전기장 일정할 균일한 어디서나 일정할 전기장 E 곱한 뉴턴을 받아서 포물선 운동을 쭉 해서 도달할 때의 속력이 V3가 되겠다라고 하자. 그렇게 됐을 때 V3로서 도달한다 그럴 때 이게 또 그렇습니다. V3가 최초 원자핵 사라지고 등속운동에서 여기까지 진입하려는 그 순간 가져야 될 V2의 4배가 되기 위해서는 전이차 V를 얼마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풀이 방법이 두 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포물선 운동 분석으로 들어가서 전기력 구하고 그래서 물체가 가속도가 얼마가 되고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얼마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원하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아요. 쓸데없이 복잡해지는 그런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아닐 것도 같은데 V2의 4배의 속력 상태로 극판에 도달한 순간까지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보존이 될 것 같다라고 하자. 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리투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는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공간에 대해서 실제 전위는 여기를 0V라고 잡고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포텐셜 에너지 차만 구할 때는 상대적으로 여기의 전위를 0V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균일한 전기장이기 때문에 V볼트의 절반, 여기보다 전위가 2분의 V볼트만큼 높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차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언급할 수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의 차이가 제로 줄이다 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에다가 접지를 시켜서 여기를 전위가 0인 것으로 보고 여기를 전위가 0인 것으로 보고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지점과 아래 끝판에서의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차이는 0줄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쓰고 또 써서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는 건데 애매한데 여기는 여기를 0볼트로 잡자부터 해서 할 말이 많아지기 싫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전개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 쓸 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전자질량 곱하기 V2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전자이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여기보다 여기가 전위가 낮은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오히려 더 큰 겁니다. 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점전하로부터 R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Q쿨롱짜리로부터 R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스몰 Q쿨롱짜리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은 쿨롱 상수 썼을 때는 K R분의 QQ 줄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다 써서 쓰면 되는데 근데 전위가 V볼트인 곳에서의 Q쿨롱짜리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은 QV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전위가 더 낮기는 하지만 여기서 음전하에 대해서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있을 때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더하기 원래는 마이너스 2를 써야 되는데 이제 어차피 그거 사라질 거니까 2 곱하기 여기에 전위 또는 이와의 전위차 마치 높은 데 있으면 중력 포텐셜이 큰 것처럼 이렇게 쓴 것이 여기서의 포텐셜 이제 차이에 대해서 쓴 거라고 할 수 있고 는 2분의 1 전자질량 M2에 저기 가면은 V3제곱, V3 제곱인데 4V2 제곱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16 V2의 제곱 운동 에너지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여기서 전기적 포텐셜이 높은 정도를 아예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0인 것처럼 이렇게 쓴 게 역학적 에너지 차이를 보여주는 모양이 되겠다. 다 했죠? 이렇게 썼더니 이제 요거 넘기고 2분의 1, 15 해가지고 V는 2로 다시 나눠서 2 곱하기 2 해가지고 나머지 정리는 쭉 다 해주면 되겠다. 수치 실제 대입해가지고 구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다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쓰고 이거에다가 볼트 단위 쓸 거면은 두 개 곱한 게 줄 단위예요. 이것도 킬로그램 쓸 거고 미터 퍼 세컨드 쓸 거고 이것도 줄이고 해가지고 단위가 딱 맞습니다. 지금 V값 구하라는 거 몇 볼트니? 라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줄 단위로 다 맞춰질 거기 때문에 이 항에서 전개만 해주면 된다. V2 아까 전에 구했던 거 운동에너지 구했던 걸로 하면 되겠고요. 4번 드브로이 파장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라를 읽고 자, 또 앞에 거랑 분리돼서 어떻게 보면 또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량이 3kg이고 송력이 3분의 1 곱하기 10의 6제곱 미터 퍼 세크인 쇠 공과 전자는 당연히 질량 9 곱하기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인 것이 3분의 이게 10m per sec죠? 이 엉뚱한 숫자 썼네. 이게 3분의 1 곱하기 10의 6제곱 미터 per sec고 요거는 아주 느리죠. 10m per sec로 다가가는 것에 시키는 대로 합니다. 드브로이 파장 이것도 전자도 또 입자니까 드브로이 파장 각각 구하래요. 그거 하고 자 여기까지 풀이고 미시색에서 입자에 비해 거진색 입자가 파동적 성질을 관찰하기 어려운 얘네는 파동 성질이 관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파동적 성질을 관찰하기 어려운 이유를 논하시오 그랬을 때 이거는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는데 제시문 약간 참고하자라 그랬을 때 물질파 파장 구하라 그랬는데 제시문 봤자 제시문 안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여기 별로 이게 쓸 것도 없습니다. 물질파 파장값 어떻게 구해요?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구할 겁니다. 써있네? 쇠공 뭐 30kg에 미터 퍼 세크 나와있으면 숫자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분의 플랑크 상수 6이라 그랬니? 6.6이라 그랬니? 6.63까지도 쓰지 않았고요. 10의 마이너스 34제곱 계산해서 미터 해가지고 바로 써주면 되겠고 이것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물질파 파장이 쇠공이 현저하게 짧게 나와요. 훨씬 짧게 나오고 얘보다 굉장히 길게 나오고 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 구해라 그랬으면 비교해라 라는 거 쇠공의 물질파 파장이 훨씬 짧다 뭐 몇 배 수준으로 짧다 라고 하는 거 써주고 거시세계 요거죠. 쇠공의 거시세계 얘는 미시세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질량을 가지는 거니까 이것들은 파동성이 그래도 좀 나타나나 봐. 근데 얘네들은 파동성이 워낙에 관찰되기가 힘든가 봐. 이에 대해서 서술해 보시오라 그랬는데 라에서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이라면 이래 파동성을 가지긴 하는데 우리는 이걸 물질파를 하면서 거시세계에서는 파동성을 관찰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뭐 힌트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파 파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잠시 서술을 해주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지를 서술을 또 해줘야지 되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자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입자에서는 파동적 성질이라는 거는 크게 회절과 간섭 현상을 얘기할 수 있어요. 반사나 굴절은 아닙니다. 굴절도 그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회절, 뭐가 지나가다가 구멍을 통과하는데 갑자기 퍼지는 거, 간섭, 두 개가 충돌하는 모습처럼 됐는데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쓱 지나가는 거, 보강 또는 상쇄 간섭, 중첩 이런 거는 파동만 나타나야지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간섭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중슬릿 실험이 어쩌니 그러면서 할 말이 되게 많아져요. 자 그러는데 이런 걸로 얘기하면 되겠다. 물질은 할 수 없으며 물질이나 입자는 할 수 없으며 파동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회절과 간섭, 중첩 등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럴 때 물질파 파장이란 해당 뭐 mv분의 하로 구할 수 있는데 물질파 파장이란 이제 그거 이용해서 뭐 슈레딩거 방정식 쓸 때도 쓰고 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얘기하기 위한 풋사이 값 구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란 만약에 해당 입자가 파동적 성질을 나타낼 때 마치 파장이 요거 구한 다음에 람다인 전자기파 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러이런 파장의 대응되는 전자기파만큼 그런 걸 한다라고 그러자.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 회절의 경우 이런 얘기 하면 좋죠. 회절의 경우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이 뭐예요? 회절의 경우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많이 된다. 그러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다.
따라서 슬릿을 통과한 전자 실험을 해보면은 회절되는 모습을 어느 정도 관찰할 수가 있는 건데, 쇠공은 물집합 파장이 워낙에 짧으니까 그래서 그런 파장에 해당한 전자기파도 파장이 짧아서 회절이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쇠공은 뭐 슬릿을 통과시킨다거나 그랬을 때에도 파동적 성질이 잘 관측이 거의 되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산 그냥 보여준 다음에 쇠공은 물집합 파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거시색에서는 파동성이 잘 안 드러나요. 아니, 한 말 그대로 또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동어 반복이나 다름없으니까 이런 얘기 할 때에는 물집합 파장의 의미, 그리고 왜 이게 작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되느냐, 중첩 간섭보다는 회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이게 말할 것도 별로 없고 단순하면서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요 정도 예로 설명하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독특한 문제예요. 연대에서 이렇게 진짜로 서술로 논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옛날엔 나왔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채점하기 너무 힘들어. 그냥 숫자 계산식과 딱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걸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라고 할 만한 문제들만 계속 출제가 되다가 작년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자, 1번에서는 특별히 어떤 제시문에서 뭐 어떤 서술 같은 것도 없이 문제 자체를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정육각형 3개가 모여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각각의 전하량이 다 크기가 똑같이 Q라고 그랬고요. 그런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 4칸에 플러스 Q 2개, 마이너스 Q 2개를 잘 넣어서 가운데에 있는 저 점전하가 전기력을 받았을 때 문제에서 가장 큰 힘을 받을 경우, 가장 작은 힘을 받을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 대입하기 전에는 A라고 놔도 괜찮고요. 숫자 넣을 때는 3cm라고 그냥 넣으면은 또 실수할 수 있는데 0.03m로 해서 쿨롱 상수 9 곱하기 10의 9제곱 써야지. 그래야 뭐 하나가 받는 힘 뭐 이런 거 Q제곱 그럴 때 R값에 0.03 해야지 뉴턴 단위 나오는 거죠. 3 그냥 넣어버려가지고 계산 실수하면 숫자 확 차이 나면서 문제 생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을 잘 배치했더니 그 결과 가운데 있는 힘이 물체가 점전하고 받는 힘이 최소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4칸에 4개의 입자를 잘 배치하는 방법이 뭐 순열, 조합, 해보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것들 일일이 다 보여주면 답안 뭐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봤더니 얼마, 저렇게 봤더니 얼마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연대에서 원하는 답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연대에서 정확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었다라는 걸 잘 발표를 안 합니다. 관련한 교과 과정이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공부 잘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어 정도만 하지. 그러는데 이 입자가 받을 수 있는 힘의 최소값은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최소 몇 뉴턴인지는 논리적으로 조금만 따져도 금방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지? 여기 마이너스 2개가 요 정육각형이니까 120도 120도 되면서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단 이 3개가 서로 당기는 힘이 크기가 같고 120도씩 차이가 나고 그러면은 세 힘은 평형을 이루면서 일단 3개가 가하는 R자임은 0뉴턴 우선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2개 플러스 전하도 남는 칸에 그냥 쏙 집어넣었더니 요거 정육각형이니까 요 길이 6cm 2A 나올 겁니다. 한 것이 미는 힘의 크기가 똑같고 세 힘이 모두 한 곳에 가해지는 것들 보니까 또 0뉴턴이네. 그래서 조합을 이렇게 하면은 0뉴턴 해가지고 전체 R자임도 0뉴턴 된다. 라는 거 한번 찾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대값 찾아보자. 최대값 찾으려고 할 때, 자, 최대값이 어쨌든 나오려면은 나머지 칸들에 들어가는 전하 종류 어떤 걸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지금 작용하는 힘 및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작용할 힘들이 서로 상쇄가 잘 안 되면 좋을 것 같아. 어느 방향으로든 좀 방향이 이렇게 어긋나서 꼬이고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크기가 작아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해보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당기는 힘을 가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잘 들어가서 이 힘이 잘 상쇄가 안 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플러스를 넣는다면은 이게 가하는 힘, 저게 가하는 힘이 어쨌든 이거 고정적인 힘 방향으로 얘하고 얘는 이 방향 상쇄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 어쩔 수는 없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힘들이 잘 살아있고 다음 여기서 플러스가 이쪽으로 미는 힘이 있는데 이쪽으로 미는 힘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힘을 적당히 잘 상쇄하지 않고 암튼 이런 방향에 나란하게 구가해야지 될 거기는 한데 자 이쪽 저쪽 방향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나란한 방향 여기서 여기로 나란한 방향 중에서 두 개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힘을 가해야 그래도 상쇄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얘는 이건 고정이죠. 이쪽 방향은 이건 확정이죠. 그리고 나머지 힘들 있을 때 얘가 갑자기 저쪽으로 밀어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아니 있던 거 깎아먹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해주고 그럼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땡기는구나 라고 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플러스에다 가는 힘 왼쪽 아니면 오른쪽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왼쪽으로 당겨주냐 오른쪽으로 당겨주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힘을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힘을 갈 수 있는데 이쪽은 요거랑 합성되면서 이거랑은 좀 상쇄되고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랑 별로 상쇄 안 되는데 얘들을 깎아먹는 꼴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배치 생각할 수 있나? 또 다른 배치? 다른 배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경우의 수로 쭉 나열하면 문제 푸는데 한정없이 걸린다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 푸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힘의 크기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배치하는 게 제일 최선일까라고 하는 거 최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논리를 이렇게 설명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하는 거 찍어서 풀지 말고 여기 있는 입자들이 서로 가는 힘들은 이게 가는 게 거리는 2배 뭐 A, 2A 하는데 이 선상에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게 미는데 얘는 당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요거 둘이서도 같은 선상에서 작용을 하고 이건 아직 미확정이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같은 선상에서 작용을 할 건데 확정된 힘이 이거 두 개는 있죠. 이게 미는 힘, 요게 당기는 힘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다들 힘을 가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쪽보다는.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저쪽보단 이쪽이 좋겠구나 정도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서 잠깐만 얘는 이렇게 했는데 얘가 바로 이거랑 엉뚱하게 가면 말도 안 되니까 당기는 힘을 가해야지 마이너스 해서 땡기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갑자기 땡기면 확정된 힘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얘도 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거 이미 있는 거 좀 보태주자 하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은 둘이 이쪽인데 우리가 저쪽 갑시다 하면은 곤란하니까
얘는 플러스를 밀고 얘는 플러스를 당겨준다면 논리적으로 뭔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쪽은 향하고 있으니까 요거 성분 요 수평 옆으로 상쇄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필연적인 거고요. 적어도 오른쪽 아랫방향 대각선으로는 그래도 가장 알짜임이 크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 자, 서술 이렇게 있을 때 확정된 힘부터 보자. 확정된 힘부터 보고 확정된 힘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는 그렇게 막 다 깎아먹는 그런 방향은 쓰지 말자라고 하면서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둘이 확정하고 그러고 보니까 요거 방향이라면 얘네 둘이 갑자기 저쪽으로 가면은 이건 되게 곤란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걸로 나머지를 최대값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써주면은 딱히 뭐 어색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육각형 형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힘 하나가 가해질 때 예를 들어서 이 멀리 2A만큼 떨어졌을 때 특정 물체가 가하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한다면은 절반으로 가까운 게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하는 힘은 4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하는 힘들의 예를 들어서 F가 미는 힘으로 작용할 때 이것에 대해서 좌우 방향으로 상하 방향으로 힘을 분해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여기가 30도, 60도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힘의 분해가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힘 하나 써놓고 확정된 것부터 해야 되죠. 힘 하나 써놓고 분해해서 F의 2분의 1, 2분의 루트 3 왼쪽으로 2분의 F, 아래로 2분의 루트 3F 이거는 2F의 완전 오른쪽으로 4F의 완전 오른쪽으로 4F 한 다음에 이것들이 어디에 있다면 힘을 이렇게 가할 것이다를 다 또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표시를 하면서 쓰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그 문자나 분해한 힘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거는 가능하기는 하고 숫자로 딱딱 나눠지고 이렇게 될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분해해서 구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최소값 0N은 더 이상 제로의 여지가 없고요. 최대값을 구할 때는 확정된 힘 반대 방향은 피한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배치되면 좋겠는가 요 3단계로 나눠서 풀이를 해주는 게 제일 논리적으로 깔끔하면서 짧게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점전화 배치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서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이런 경우들 진짜 다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이게 최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주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문제였어요. 연대서 나온 문제 중에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독특하다 싶은 것에 이런 것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포물선 운동과 낙하에 대한 얘기인데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가속 운동, 정지 상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프로펠러가 애매하게 돌아가면은 애매하게가 아니라 낙하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중력을 받는 거 조금 그거보다 작은 힘으로 양력을 받도록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은 아래로 점점 빨라지면서 0.8G 8m/s 제곱으로 낙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8G로 그래서 최초에 V1이었는데 이렇게 된다 하고 땅바닥까지는 H 높이에 있었는데 수평 방향으로 D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쇠공을
비스듬하게 45도 방향으로 V2라는 속력으로 던졌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V2 속력에 대해서는 좌우 상하 방향으로 루트 2분의 V2로 속도 분해해 준 다음에 포물선 운동하는 거 다 써줘야지 되겠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질량 또 M이라 그랬는데 질량 M은 크게 문제되지 않죠. 이렇게 됐는데 적당한 시간 T만큼 지나면 등가속도 운동, 포물선 운동 한 결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명중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숫자 직접 넣으라고 하겠죠. V1 최초 속력이 10m/s이고요. 그리고 H가 1089m. 이런 숫자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숫자 계산 편하게 하라고 다 맞춰서 써주는 거예요. D 1100m. 그리고 질량 0.9kg인데 시간 t도 구하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던졌을 때 쇠공의 에너지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G는 10m/s 제곱 쓸 거니까 이거 8m/s 제곱을 사용하자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할 때 포물선 운동 중에서는 물리 2에서는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 수능 문제 수준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다 그랬을 때 이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해버리니까 그냥 써주면 되겠고, 요거는 V2라는 값을 분해를 해서 구했을 때 왼쪽으로 날아갈 거리는 1100m 등속 운동 해야지 되겠고, 위아래 방향으로의 변위가 결국에는, 자, 변이라 그랬어요. 올라간 거 빼고 최초 위치에서 그냥 최종 위치까지 이만큼이 등가속도 운동식 썼을 때 그대로 변위라고 쓸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은, 자, 갑니다. t초 동안에 있어서 이게 내려올 변위와 아래로만 내려오니까 이게 위치했을 높이라는 변위를 더하면 1089m 나오겠네. 자, 이건 어떻게 구해요? 그런 1089m 라고 하는 것은 얘의 변위 t초 동안 V0t 10m/s V0t 플러스 2분의 1 A 8m/s 제곱, 아래로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가 내려올 아래로의 거리 8 2분의 AT 제곱 더하기 그 쇠공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갈 거리 변위 크기를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더하기 V0 루트 2분의 V2 V0t 플러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0 써야 되는 거죠. 뭐 하는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10. 내려갈 거리와 올라갈 거리의 크기의 합이 1089 나오고 싶은 거니까 의 합이 1089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은 t와 V2의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루트 2분의 V로 t초 동안 가게 되면 1100m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로 여기서 V2에 관련한 식은 V2에 관련한 식은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V2죠. 루트 2분의 V2t가 1100이라고 아예 나와 있으니까 t값 그래서 구할 수 있겠다.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는 걸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똑같은 식이긴 한데 지금 연대 문제에서 특별히 어떤 제한 조건을 걸어준 거 제시문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최초에 이 루트 2분의 V2로 t초 동안이면 1100m다. 이거는 뭐 그냥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물체가 상대 속도가 10 더하기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가 10 더하기 루트 2분의 V2 였었는데 가까워질 가속도가 들어오는 8, 쇠공은 느려지면서 멀어질 가속도가 10m/s 제곱이죠. 제곱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쇠공에 대한 드론의 아랫방향으로의 최초 상대 속도가 이거였었는데 나는 가속도가 아래로 10, 너는 가속도가 아래로 8이면은 얘네들 간에 가까워지는 가속도가 R자 가속도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두 물체가 A는 VA로 움직이고 가속도는 AA이다 라고 하고요. B는 최초 속도가 VB이고 가속도는 AB이다 라고 그러면은 둘 사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네들이 나중 상대 속도는 VA'은 VA 플러스 AAT VB 플러스 ABT 나중 상대 속도는 이렇게 나올 건데 얘들이 이제 물체들이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면은 이거 처음 상대 속도는 VB 마이너스 VA 나중 상대 속도는 나중 상대 속도 B 빼기 A 해야지 되는 거니까 VB 빼기 VA VAT 플러스 AB 빼기 AA라 그래가지고 이게 물리 1에선 거의 안 쓰는데 상대 가속도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은 A에 대한 B의 상대 가속도가 이렇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게 처음 상대 속도 VAB 요게 상대 가속도 해가지고 V0 플러스 AT식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정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쓰면은 최초 상대 속도가 10 더하기 루트 2분의 V2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대 가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2m/s 제곱이요 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할 때 또 가까워지는 데에는 1089m만큼이 또 써야지 되는 거니까 V0 플러스 AT라는 거 할 때 상대적으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리 1089m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써보면 이거랑 식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개념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지 뭐 요거 그대로 쓰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소개해 보는 거였었고요. 다음 3번이요. 폼스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공식 확인해 봤고 유도하는 과정 한번 봤고요. 3번에서 디귿자 도선이 있는데 디귿자 도선이 놓인 곳에 자기장 B, R 도선 있고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적당히 균일하게 잘 분포가 되어 있다. 도선은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력 V로 갈 거다라고 했고요. 유도 전류의 값이 1초 동안 2mA, 다음에 1mA, 마이너스 2mA, 다시 1,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유도 전류의 세기가 나타났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L 값이 요 사이의 폭이 0.5m 이고 10옴 자기장 세기 0.4테슬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5초 동안의 막대 위치, 초기 위치 기준으로 해서 5초 동안의 이동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류는 반시계 방향 전류가 요 안에서 흐르고 있을 때를 양으로 하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거 봅니다. 도선이 막대 도선이 디귿자 도선에서 움직일 때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전자기구도 패러데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기는 한데 그 결과 원래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해서 구해야 되는데
BS, DBS 한 것들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 정도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BLV 볼트. 자, 요거 한 겹짜리니까 BLV, 자기장, B테슬라. 요 디귿자 도선의 평행한 부분 사이의 간격 0.5m, L, V. 막대 도선이 움직이는 속력. 그랬을 때. 했을 때 BLV 볼트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자, 요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2mA가 흐르고 있을 때 맞죠? 2mA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암페어가 흐를 때에는 저항 R에 대해서 R15에 대해서 R15옴 값 그대로 넣었고요. 그때 BLV 볼트가 적당히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B 0.4 테슬라, L 0.5m, V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해서 정리만 해주면은 요거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한 거 다 없어지고요. 4, 5, 하자. 2는 20V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0.5, 0.5, 10, 분의 1 다 하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거 싹 그냥 없애고 2만 남긴겨. 4, 5 남은 거 그 곱한겨. 2 이런 거는 실제 그 답안지에다가 안 씁니다. 너무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V가 10분의 1, 0.1m/s 였을 때가 1초 동안 이런 전류 유도되는 거였었고, 그죠? 그 다음에 1mA는 유도기 전력이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거니까 저항은 일정하니까 요게 1초 동안, 그리고 V가 0.05m/s로는 1초 동안 다음 구간, 그 구간, 다음 구간.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0.1m/s로 1초 동안, 요거는 갑자기 또 0.05m/s로 1초 동안, 그죠?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0. 왼쪽으로 0.05m/s로 또 1초 동안 이렇게 움직였겠다. 속도 나와 있고 각 구간에서의 시간들 나와 있으니까 뭐 그래프로 그려서 써줘도 됐고 아니면은 그러하게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구간별로 이동한 거리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다 따져가지고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초 동안에 이동 거리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을 드려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 나는 구간 나누고 구간 나눴을 때 위하고 이하 같은 방법으로 그런 말을 이게 그냥 구간별로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요거죠. 여기까지만 보여준 다음에 이런 거는 이렇게 되고 2초에서 3초 각 1초 동안의 구간에서는 속도에 비례하는, 속력에 비례하는 자속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정도는 생략한 다음에도 유도 기전력이 걸릴 것이므로, 유도될 것이므로, 걸림으로, 여기다가 이건 써야지. 2에서 3초 땡땡, 3에서 4초 땡땡, 요 정도는 써줘야 되죠. 지금 나처럼 이렇게 말로 때우지 말고, 말하면서 나는 필기하니까, 탄소하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함으로 각 구간에서의 속도는 다음과 같다. 요거 2에서 3초 땡땡, 오른쪽 0.5m/s, 3에서 3초 왼쪽으로 0.3s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런 동안의 거리, 변이 땡땡 얼마 다 합해서 이동거리 구하는 식으로. 아니면 이것도 이제 어차피 이동거리 구하니까 이거 이동거리 몇 미터까지만 써줘도 되겠죠. 뭐라고? 왜 저 1초 동안 구간을 비례한 이게 답이 이거잖아.
저항 분의 전압, 유도 기전력 이 전류인데 여기선 2 곱하기 10의 3승이었는데 이거는 1 곱하기잖아. 그럼 여기서 바뀔 게 이거밖에 없잖아. 저항에 비례. 아니, 속도에 비례한다고.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한다고. 나머지가 숫자 상수값이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하고 속력이 비례하는 나머지가 상수잖아. 0.5m 안 변하고 0.4테슬라 안 변하고 저항 안 변하고 그냥 이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라고? 아니구나. 이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밀리암. 써 있잖아. 얘들 지금 문제 안 봤냐? 니네 엉뚱한 숫자 썼지. 이 새끼들 이거 여기 그래프 안 보고 막 유도 기전력이 속도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구현서를 좀 해준 다음에 숫자 막 안 읽고 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됐어요? 유도 기전력이 속도에 비례하니까 저항별로 비례해서 나온다 한 다음에 간략히 계산하자. 그 정도로만 써줘도 된다고. 여기 이 0에서 1초 구간만 좀 길게 써주고 이 똑같은 거 다 길게 쓰면은 그건 너무 지면 낭비고 이래 하니까 이제 다음 1초 구간은 속도에만 비례하는 유도기 전력에 의해서 전류 크기가 속도에 비례하므로 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써주는 것도 앞에서 설명할 거는 이론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얘가 뭐 모르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문제를 왜 안 읽은 티가 나지? 그러니까 잘못 보면 안 되죠. 왜 질문하나 싶었네. 자, 원형도선의 반지름 L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문제에서 여기 원형도선의 특정 지점 O를 고정을 하고 전압을 걸어주고요. 여기 P라는 지점은 여기서 쭉 어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항이 36개가 여기에 조그마한 저항이 10도 간격으로 요거 10도 간격으로 촘촘하면서도 균일하게 박혀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V값 걸어주고 초기 전류값도 기록하고 2초가 이게 이동하면서 2초가 경과했을 때까지를 한번 2초가 지났을 때 다른 이웃한 두 점의 가운데 지점 그래서 애매하게 끼는 거 아니라 그런 것들 나온다 그랬습니다. 했을 때 도선의 반지름이 파이분의 6m 저항 하나하나의 저항값은 6분의 1옴 이고 도선에 걸린 전압 V가 5V 요거 외부 전압 5V 걸었다는 얘기고요. 처음 측정한 전류값 I0가 6A 그랬습니다. 그리고 2초 때에는 전류 I2가 3분의 10A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얘의 속력 한번 구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게 어느 지점 P가 있을 때 요거 직렬 연결 나머지 직렬 연결되고 병렬 연결돼 있어서 이 회로는 5V 전압에 이쪽 저쪽 저항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어 있는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랬더니 이 바깥에서 전류를 제하지 되는 건데 이게 저항값이 얼마냐? 여기에 N개가 있다면은 여기에 총 저항은 파이분의 6분의 1옴의 N배. 그리고 여기는 36-N개가 직렬로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겠죠. 6분의 1옴짜리가 직렬 연결되게 이만큼 여기 6분의 1옴짜리가 N개 이렇게 되어 있겠네. 이게 두 각각의 병렬된 저항값이다 라고 했을 때 병렬 연결된 저항의 합성 저항은 R1, R2 병렬 연결 합성 저항은 R 토탈 값은 R1 플러스 R2 분의 R1, R2 원래는 역수해서 다음 다시 역수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개니까 간단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합성 저항은 더해야죠. 6분의 n 더하기 36 6분의 n 또 6 마이너스 6분의 n 분의 2개 곱 n에 36 마이너스 n에 36분의 1 곱했습니다. 합분의 곱 해가지고 쓴 것 뿐이에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게 합성 저항. 합성 저항 V는 IR로 그냥 나타냅시다. 곱하기 6A 흐를 때의 합성 저항, 이제 이쪽이 얼마 N개 있었다라고 했을 때 저항 R 값 곱하기 6A가 흐른다면 5V 걸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거 뭐 간편하게 상쇄되고 N 36 마이너스 스몰 n 곱하기 는 36에 5, 5, 6, 30, 5, 3, 15, 180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려면은 이게 얼마더라? 6 이죠? 그죠? N6 뭐 여기에 OP 사이에 원래는 6개 껴 있었어. 그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식 뭐 똑같아지는데 N''으로 합시다. N' 해봤자 이거 상쇄되는 거 내고 6분의 1, 6분의 1 한 다음에 N에 N'에 36 마이너스 N'에 36분의 1 아이고 잘못 썼네요. 다시 요거 상쇄된 다음에 6분의 n에 36 마이너스 n에 36분의 1 이 n''이 됐을 때도 합성저항은 똑같이 쓸 수 있고요. n''이 숫자만 바뀌었을 뿐인 거지. 했을 때 그때 흐를 전류 I2 3분의 10 암페어가 5V 였었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만 조금만 더 해주면 되는 거죠. 이래서 요거 5 지우고 2 한 다음에 이걸 지울까? 3으로 할까? 해가지고 N'에 36 마이너스 N' 해주면 9 곱하기 36 이렇게 되나? 내가 지금 안 한 거 없죠? 2, 3, 3, 9 맞죠? 이게 18 곱하기 18이죠? 18 곱하기 18에서 N'은 18 뭔 말이냐 요거 마주보는 부분까지 가더라. 여기 18개, 여기 18개 속하는 지점까지 가더라. 자, 이게 뭔 소리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요 저항들은 10도 간격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36개가 균일하게 있으려면은 처음에 P 지점이 요 중심에 대해서 60도 6개 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점이 있었는데 2초 동안에 완전 반대편 180도 되는 데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도를 이동을 할 수가 있었더라. 그죠? 그렇게 되면 평균 속력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만큼만 가는데 이만큼 호의 길이를 2초 만에 갔다라고 해가지고 2초 만에 반지는 파이분의 6m니까 2파이r 2파이r 한 개 2파이r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호의 길이는 이제 120도에 해당하니까 3분의 1 쓰면 되겠죠? 호의 길이 12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를 2초 만에 갖다 그냥 속력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싹싹 없어지고 한 다음에 3이 2m/s 평균 속력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뭐라고? 2차 방정식 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대충 숫자 넣으니까 인수분해 조금만 해보니까 이렇게 되잖아. 뭐가? n이 6이면 딱 되잖아. 아니 여기가 적다 그랬다고. OP 사이가 적다고.
원래 여기가 적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해보면은 6개 30개냐 30개 6개냐인데 여기가 적다고. 요 아래쪽이 6일 때 OP가 더 짧을 때 기준으로. 따로 설명해야 되는 아니 그 정도는 뭐 둘 중에서 하나면은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기는 하지. 근데 뭐 조건에서 뭐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면은 2m/s 크겠다라고 이 정도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음의 법칙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도 원래 연대에서 잘 안 써요, 안 내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 또 나오긴 했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23학년도 최근 문제지만 좀 싱거운 문제였어요. 기출 경향하고도 상당히 또 다른 문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갑자기 오음의 법칙 쓰고 이러는 거 당황할 수도 있는데 뭐 요거는 그래도 중학교 때 한번 하잖아. V나 IR, 뭐 병렬, 식렬, 뭐 합성저항 구하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물리 2 내용으로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회로 문제기는 했었습니다. 등소근도 뭐 시간분의 거리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해서 기출문제도 최근 주요 기출문제들은 다 다뤄보면서 오늘까지 해서 내용은 좀 정리를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제 연대 시험이 있는데 그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주요 내용들 쭉 훑어보면서 내용 공식 같은 거 확실히 까먹어가지고 못 푸는 그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게 정말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서 실력 최대한 발휘하고 뭐 수리 논술도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